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약업종이 저는 이제 주도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제약업종은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 2022년도 하반기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하향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나오면서 매출이 이제 꺾이거나 또는 이제 뭐 재고가 쌓이네 마네 뭐 판매가 둔화가 되네 마네 원가가 부담이네 마네 뭐 이런 이제 이슈에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 보게 되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모멘텀이 있어요.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주가를 눌렀던 원인 중에 하나인 이 10년물 채권 금리, 미국의 어떤 10년물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오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요가 계속 자극되다 보니 채권 금리가 이제 세게 올라가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이 제약 업종들을 좀 챙겨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제가 주도 업종 관련해서 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엑셀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도 이게 그 짧은 기간의 어떤 주도 업종의 어떤 변화를 좀 보게 되면 이 제약 업종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업종들은 뭐 재고가 쌓이네, 판매가 둔화되네, 뭐 원가가 부담이네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이 제약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활용해서 주간 단위로 이제 그 의약품 지수나 뭐 다른 지수들을 보게 되면 이 의약품 지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갈 곳은 제약 업종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 종목을 이제 고르는 어떤 방법론에서 3개월 정도 상승하고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고 상승했던 기간에서 30% 미만으로 이제 그 하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업종도 저는 이제 추가로 이제 넣었는데 상위권을 뽑아보면 대웅제약 한미약품이 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컨센서스의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이 한미약품은 2023년도에 영업이 신고가를 쓰는 애널리스트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2022년도도 한미약품이 유진해서 어, 그 컨센서스 영업이익 신고가를 썼고요. 그리고 대웅제약은 이제 보시게 되면 NH에서 6월 28일에 2022년도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HS 코드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요걸 이제 대웅제약과 관련된 보톨리늄 톡신 HS 코드의 데이터를 제가 긁어왔고 이 두 개를 합산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해서 보면 최근 이제 트렌드가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개별 종목이 어떻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모멘텀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은 이제 이 보톨리늄 톡신이 나보타의 해외 시장 침투가 본격화되느냐 이건데 여기 이제 미래에셋 보고서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려서 보면 이 보톨리눔 톡신이 어떻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이 결국 이제 에볼루스가 파는 건데 여기서 에볼루스가 이제 그 3분기에 유럽에다가 이제 그 출시를 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외 지역에 중국에는 대웅제약이 BLA를 제출 완료했고 올해 이제 허가된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유럽 나보타가 중국이랑 유럽 쪽에서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게 2022년도라서 2023년도에는 좀 더 이제 매출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 나보타가 한 60에서 70%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보톡스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유럽이랑 중국 모멘텀 발로 나보타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여기는 1,100억대 추정해 놓고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한 1,200억, 1,300억대로 나보타의 연간 매출을 이제 추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사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는 어떤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거는 요거대로 가고 그다음에 팩스프라잔이라고 하는 위식도 역류성 질환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출시를 했어요. 이제 팩스쿨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고
요게 이제 뭐 단기간으로는 뭐 한 100에서 한 15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것 같지만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이제 꽤 점프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 1000억 경쟁사들 약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한 3년 차 안에나 한 1000억 정도까지도 이제 도달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NH나 뭐 미래셋이나 종합해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보타가 유럽이랑 중국에서 출시 모멘텀 있으면서 성장하고 하반기에 모멘텀 나오고 그다음에 팩스쿨루가 올라오면서 매출이 이제 더 올라오고 전사 영업이익률 끌어올리는 효과 나타나고 거기에 이 이나보글리플로진이라고 하는 뭐 당뇨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에 국내에 이제 뭐 발매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모멘텀들이 따박따박따박 좀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대웅제약이 이렇게 나보타가 유럽 출시, 23년 중국 출시 뭐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 그래서 나보타 외형 성장되고 그러니까 외형이 뭐 자연스럽게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더 판다 이런 논리도 있겠지만 그 논리에 넘어서서 이제 기타 지역, 다른 지역으로 더 출시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더 이제 주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팩스클루가 국내는 출시했고 그다음에 글로벌로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약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 1, 2년 정도의 어떤 탑라인 성장이나 어떤 뭐 R&D 모멘텀들을 봤을 때 대웅제약을 좀 볼만하고 나머지 이제 기타 뭐 그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뭐 기업 가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뭘 보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또 흥미로운데 이거 뭐 감리 쉬우니 어쩌니 하면서 주가가 아작이 났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실적이 또 안 나왔었다면서 주가가 빠졌던 게 2022년 매출 성장률이 10%대로 성장성도 둔화되고 그다음에 이게 원인이 이제 시장 경쟁도 좀 심화되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여파로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이 둔화된 건데 일단 지금 2분기부터는 코로나19 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가 좀 더 원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게 좀 기대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직접 판매를 많이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여기 있나? 여기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이제 남한테 이제 맡겨서 팔다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이 그 개발하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글로벌에 이제 막 판매를 하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결국 이제 판매를 잘 해야 결국 이제 셀트리온도 납품을 해서 더 이제 매출이 나오는 구조인데 지금 현재는 이 램시마 SC라고 해서 피하 주사가 있는데 이 피하 주사가 결국에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로 들고 있으니까 이 재고가 소진되어야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훨씬 나은데 거기에 더불어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판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제 계속 찾아보시면은 유럽 직접 판매는 램시마 SC뿐만 아니라 허주마에서 트룩시마까지 확대되고 있고 직접 판매 체계 때문에 상반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이미 팔아놨던 곳에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좀 기다렸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하반기에 오히려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코로나19 좀 풀렸으니까 잘 팔리는데 심지어 하반기에는 직접 판매까지 해.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에 기대되는 게 신규 이제 그 좀 간단하게 정리된 걸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 수익성 개선되는 거는 이제 직접 판매고 그다음에 유플라이마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이 이제 시작이 되고 램시마 SC는 피하 제형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제형 대비해서 훨씬 이제 투약하기가 좋다 보니까 램시마 SC는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그젤마라고 하는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뭐 2023년도에는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램시마 SC의 미국 출시가 있고 뭐 스텔라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미국 판매 허가 등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들어서 이벤트가 있는데 하반기에 직접 판매 그리고 램시마 SC의 매출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신한에서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감리 이슈드까지 얻어맞으면서 죽었던 주가가 이제는 뭐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실적으로서 회복될 수 있고 뭐 금리에 대한 어떤 타격으로도 더 이상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램시마 SC의 매출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랑 여기 이제 이 도표를 좀 보는 게 맞겠더라고요. 결국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요 이제 기업 가치는 이 램시마를 요 램시마 SC가 점차 이제 더 크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어주고 유플라이마가 출시가 하나둘 되면서 유럽이랑 미국에서 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 그리고 자그맣게 다른 것들도 하나씩 출시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SC가 이제 시장에서 제일 관심사예요. 램시마 SC가 결국 그 시장에서 계속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피하 제형이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그 피하 제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피하 제형인 램시마 SC의 매출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저는 이제 이게 장점인데 사실 이거를 기대했던 게 한 2020년도에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심지어 어 직접 판매로 이제 돌아서니까 오히려 이제 모멘텀이 더 강화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이 있는데 한미약품은 지금 이 R&D 모멘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숫자상으로 좋아지는 거는 나보타가 좋아지고 뭐 이런 대용작이 조금 더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눈에 들어오고 한미약품은 일단 2분기는 컨센서스가 상회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거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이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랑 비소세포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의 FDA 허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월이랑 11월에 이제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내시 치료제도 하반기에 임상 2상 결과 발표가 이제 있다 보니까 FDA 허가가 두 건이나 있고 올해 이제 두 건이나 있고 그다음에 임상 2상 결과 발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R&D 모멘텀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컨센서스가 신고가가 났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미약품도 괜찮은 대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닝의 어떤 컨센서스 신고가는 여기 이제 이 유진에서 잘 했고 유진에서 이제 풀리포트 형태로 이제 19페이지를 썼기 때문에 롤론티스랑 이제 뭐 새로 이제 허가받은 FDA 허가가 예상되는 롤론티스랑 포지오티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3분기랑 4분기의 신약 승인 여부 지금 이게 뭐 여기서는 어, 월도 이제 9월이랑 11월 이렇게 딱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7월인데다가 2분기 컨센서스 2분기 실적이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북경 한미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경 한미에서 이제 그 캐파를 좀 증설해 놓은 게 있는데 실업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3배 증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업제가 결국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이제 감기 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실업제가 필요한데 이 실업제가 이제 1분기랑 4분기가 당연히 이제 성수기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 이때 감기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R&D가 모멘텀이 꽤 세게 붙는다라고 이제 요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요 그래프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게 해지되고 계약 해지 같은 것들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죽었다가 이제는 이제 롤론티스랑 포지오티닙 신약 승인입니다. FDA 승인이라서 승인되면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R&D 모멘텀을 좀 노린다면은 한미약품이고, 나는 그냥 따박따박 외형 성장하고 어차피 가격 경쟁력으로 지금은 경기 침체인데 싼 거, 바이오시밀러가 약이 싸니까 그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올라오는 게 난 당연하다 생각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보타의 어떤 가능성을 에볼루스가 보여줬기 때문에 나보타가 결국에는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유럽이랑 이런 쪽에서 출시를 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에서도 또 출시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이제 팩스쿨루도 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외형 성장이 짜릿할 것 같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히려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 같은 거는 이제 대웅제약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R&D 모멘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R&D 모멘텀에 같이 이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 게 이제 한미약품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눈에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약 쪽을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는 건데 제약 쪽을 좀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시장 상황에서 조금 맞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